계속해서 시장 집중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일기어 A1 리서치 대표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이 최근에 이 파월 의장의 매파적인 발언 이후에 이 경기 침체에 대한 불안감으로 이 최근에 시장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 FOMC가 내년 2월까지 없는 상황에서 이제는 이 긴축 이슈보다는 이 경기 지표에 대한 관심이 부각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런데 이 경기 지표가 최근에 안 좋게 나타나면서 기대했던 산타랠리 점점 멀어지고 있는데 최근에 이런 흐름들 대표님은 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예, 그 전에 제가 스튜디오에 나가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오늘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스튜디오에 못 나갔습니다. 네. 좀 스튜디오에 나가면 훨씬 더 좀 제가 디테일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오늘은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제가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파월 의장의 연설 자체가 매파적인 인식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그걸 시장이 이제 더 이상 안 믿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즉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렇게 매파적으로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국채 금리가 오히려 반대로 움직였거든요.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 무슨 얘기인가 하면 내년에는 파월 의장이 저렇게 지금 매파적으로 얘기하더라도 내년에 들어가면 매파적으로 못할 것이다라는 게 시장으로 선반영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마 나중에 굉장히 많이 작용을 할 것 같고요. 제가 지난주부터 나와서 계속 얘기했지만 긴축보다는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좀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 나오는 지표를 보면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올 수 있죠. 최근에 준비한 자료를 보면 미국의 복합 PMI 지수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지금 그러니까 PMI 지수는 제조업과 서비스업 같이 있죠. 원래 제조업은 나쁘다는 거 다 알고 있죠. 근데 여기다 서비스업 붙여서 복합 PMI라는 게 나오는데 보면 되게 안 좋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침체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폭격가 됐다라고 보면서 제가 볼 때는 미국 시장이나 우리 시장이나 역실적 장세가 이제 본격화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성장주나 기술주의 회피 심리는 더 세질 것 같고 아마 미국이나 한국이나 개별 종목 장세가 지속될 것 같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나스닥은 잘 보면 안 되죠. 그러니까 다우지수나 S&P를 봐야 되는데 우리 시청자분께서 나스닥의 기술을 너무 많이 갖고 계시니까 나스닥을 지수 밴드를 좀 잡아달라는 부탁이 많아서 그게 한 9천에서 12,000 정도까지 보고 계속 박스권에 막혀 있는 장세가 되면 아마 그렇게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뭐 계속되는 이 박스권 장세에 이 개별주 장세가 이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역실적 장세가 이어진다고 말씀 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 시장 어떻게 투자 전략 가져가면 좋을까요? 근데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지금 뭐 또 엔화 일본에 했던 그 통화 정책에 대한 변화가 있는데 그건 제가 다음 시간에 스튜디오에 가서 자세히 말씀드리겠고요. 근데 최근에 뭐 시장이 이렇게 안 좋으니까 시장이 전저점을 다시 무너지는 게 아니냐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일단 제가 준비한 자료를 보면 외국인들 코스피 수급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거 보면 굉장히 재밌는 자료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2,500선에 얘기했던 것보다 오히려 외국인들은요, 더 많이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10조 가까이가 됐죠. 보시면.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외국인들이 매수할 때 굉장히 공격적으로 매수하는 게 아니라 받치면서 매수하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PBR 0.8배에서 0.9배에서 매수하고 1배에서는 더 이상 매수하지 않고 이런 형태의 흐름이다 보니까 시장이 이렇게 지지부진한 것처럼 보이지만 외국인들은 분명히 PBR 0.8배, 0.9배, 즉 2,100에서 2,200 사이, 2,300 초반에서는 계속적으로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것 때문에 시장이 막 폭락할 것이다 이런 생각은 안 해도 되죠. 단 두 번째 보시면 금융투자의 인버스 수급을 보시면요. 지난번에 금융투자가 인버스, 그러니까 해지하는 상품을 굉장히 많이 팔았다가 12월 달에 다시 사고 있습니다. 즉 무슨 얘기인가 하면 전형적인 박스권을 들어갔을 때 나타나는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국내 증시 역시도 박스권 장세에 들어갔다라고 보고 2,200선에서 2,600선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제가 앞서 얘기했지만 역실적 장세가 본격화됐다라고 얘기했는데 역실적 장세가 되면 보통 이제 테마주의 순환매라든지 단기 이슈에 대한 개별 종목 장세 나오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물어보실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역실적 장세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많은데요. 제가 도표를 하나 만들어서 역실적 장세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역실적 장세가 되면 경기 침체가 시작됩니다. 그러면 기업의 수익이 대폭적으로 하락을 합니다. 그래서 재고를 막 떨게 되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실적이 나는 게 먹히지 않는 거죠. 올바른 실적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금리가 높기 때문에 채권이나 예금으로 자금이 다 빠져나가 버리기 때문에 증시에 자금이 없기 때문에 증시가 지지부진합니다. 그래서 주가가 반토막 나오는 종목이 급증함에도 불구하고 매도세가 매수세보다는 좀 우위에 지속되죠. 그러니까 최근같이 질질질 흘러내리는 장세가 되는 거죠. 그리고 주가 지수는 L자형으로 박스권에 갇힙니다. 그래서 그 박스권을 2200에서 2600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기까지는 다들 아실 건데요. 이렇게 역실적 장세가 되면 실적 모멘텀이 실종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실적이 나오더라도 재고를 떨면서 실적이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역실적 장세에서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는 게 뭐냐면 실적이 되게 잘 나왔는데 왜 주가가 못 가지? 실적 장세가 아니고 역실적 장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럴 때는 테마주의 순환매 장세가 나오게 되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량주더라도 중장기 투자를 할 때는 굉장히 우량주 중에 저점에서 살 수 있는 종목이 많습니다. 저평가된 종목이. 제가 만약 여러분들이 좀 길게 보고 살 수 있는 우량주가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저는 현대차 그룹을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PBR도 5배 정도죠. 그러니까 퍼도 1 이하죠. 그런데 영업이익률도 계속 올라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굉장히 저평가된 우량주가 많은데 문제는 이 역실적 장세에서는 그냥 저평가된 상태에서 있지 그게 급격하게 올라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바로 5번이죠. 실적 모멘텀이 실종됐기 때문에 테마주의 순환매 장세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약간 이슈가 있는 단기 이슈가 있는 그 순환매를 봐야 되는데요. 제가 볼 때는 바이오 제약은 내년 3월달에 JP모건 헬스케어가 있죠. 그다음에 스마트 팩토리 같은 경우는 경기가 침체되면서 임금 상승을 경험했기 때문에 아마 기업들이 굉장히 이런 부분들 빨리 전환하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나 로봇 산업은 계속적으로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2주 전인가 3주 전에 얘기했죠.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그 네옴시티 관련주를 보려면 키리아 프로젝트라는 엔터주를 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엔터주에 대한 부분들은 공통점이 뭐냐면 경기를 타지 않습니다. 그죠? 그리고 제약바이오도 경기를 안 타죠. 그러니까 경기를 타지 않는 종목들 그리고 경기에 대비해서 스마트 팩토리 같은 면 임금 상승에 대한 부분들을 해치하기 위해서 스마트 팩토리 하는 그러니까 이 모든 것 경기 침체에 대한 역실적 장세의 반대편에 서 있는 섹터를 봐야 되죠. 그리고 중국이 계속적으로 저렇게 막아 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중국의 리오프닝 관련주를 봐야 되는데 내년 2월 정도인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앞으로 남아있는 이슈가 있는 섹터를 봐야 되고요. 많은 분들이 CES 얘기를 안 합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매년 CES에 대해서 굉장히 분석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CES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를 했지만 올해 내년만큼은 CES에 관심이 굉장히 많이 떨어질 거다. 그래서 CES는 관련주는 조금 뒤로 후순위로 놓고 보는 게 낫겠다. 왜냐하면 지금 IT나 성장주들이 역실적 장세가 되면 힘을 못 받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CES에서 미래 성장에 대한 부분이 딱 나온다 하더라도 그게 모멘텀을 받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실적 장세가 오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역실적 장세로 들어가게 되면 그런 것들이 예전만큼 탄력을 못 받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이슈 정도로 가시면 역실적 장세는 테마주 순환매 장세를 대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바이앤홀드 너무 길게 가져가는 거 이런 거는 좀 힘든 시장이다라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네네. 여쭤보도록 할게요. 뭐 항상 이야기해 주셨던 게 이제 가치주, 제약주는 이야기해 주셨는데 오늘 현대차 그룹을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현대차 신저가를 갈아치고 있는데 그럼 지금 그러면은 좀 분할 매수해도 될까요? 저는 이게 특정한 가격대를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요. 이게 기아차만 얘기하면 기아차 영업이익률이요. 불과 5년 전보다 7%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PBR이 5배고요. 그다음에 퍼가 5배고 PBR이 1배 이하거든요. 저는 이런 저평가 종목들은 굉장히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내년에 현대 엔지니어링 상장이 됩니다.
그러면 현대차를 잘 보세요. 현대차 그룹은 다 좋은데 하나가 안 됐죠. 그러니까 ESG의 거버넌스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지배구조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대엔지니어링이 이제 상장이 되고 나면 현대차 지배구조 이슈가 부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추총 전에 아마 현대차 그룹은 조금씩 떨어질 때마다 분할 매수해 놓고 한 1, 2년 정도 가져가는 전략이라면 저는 굉장히 훌륭한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오늘은 이 조일교 A1 리서치 대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성공투자 오후 증시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